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인 여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왜 이런지 자책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가졌어요. 신혼부부였지만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일찍 갖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했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어서 저는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아들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아들을 원하시는 작은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용품을 전부 남자아이 걸로 사주시더라고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전부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을 이렇게까지 당연하게 생각하시니까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싶었죠. 솔직히 저와 남편은 딸을 더 낳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강력히 아들을 주장하시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의 성별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바라던 딸이어서 너무 좋아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죠. 그래도 한번 아쉬워하시고 어쨌든 똑같은 손주니까 딸에게도 잘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정말 남보다 못한 인간으로 대했죠. 제가 아이를 낳고 병실에 올라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둘째 낳아야 하니까 살 빼자. 문을 열고 제 침대로 오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죠. 저와 남편은 방금까지 아이를 낳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둘째를 낳냐는 말을 할 수 있냐며 둘째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둘째까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말을 전부 무시하시고 아들을 낳을 준비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으시고 병원에서 나가셨습니다. 제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병원에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죠.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물건들이 전부 남자아이 거라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딸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도 그 흔한 인형을 사주지 못했어요. 사주면 시어머니가 가져다 버리고 소꿉놀이 세트를 사줘도 다 갖다 버리시니 말이죠. 그래서 항상 딸은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항상 검은색, 파란색 이런 남자 아동복을 입고 다녔죠. 한 번도 레이스 달린 치마를 사주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됩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정말 혐오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술을 먹으면 항상 어린 딸에게 발길질을 하시거나 욕설을 내뱉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담배를 피시는데 갓난아기를 담배를 피면서 안거나 담배를 피신 손을 씻지도 않으시고 얼굴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기관지도 좋지 않고 피부병도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나 몰라요. 저희 딸이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좋지 않게 보시며 막말을 해댔어요. 에휴, 네 딸년도 참 불쌍하다. 애는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됐을래야. 어떻게 자신의 손주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참아왔던 것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일침을 날린 뒤 문을 쾅 닫았죠. 시어머니의 그런 말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턱 하고 막혀요. 대체 저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싫어하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딸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많이 울지도 않고 착해요. 저와 남편한테 늘 애교도 많았고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착한 딸이라고 유명할 정도였어요. 워낙 동네가 좁다 보니 저희 딸이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것을 알고 다들 딸 하나는 잘 낳았다고 했죠. 다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욕하기 바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를 내쫓고 정말 한동안 집에도 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드디어 관심을 끊으셨나 싶었습니다. 마음도 후련하고 이제 편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불 빨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커버를 벗기고 있는데 요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부적이었어요. 노란색 배경에 빨간색으로 알 수 없는 글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이거 당신이 넣었냐고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바로 집 근처 점집으로 가서 부적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부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을 낳는 부적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저희 몰래 이불에 부적을 심어 놓을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밖에 없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찼고 당장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적을 내밀며 설명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시어머니는 모른 척을 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난 정말 모르겠는걸? 나 한동안 너희 집 안 갔잖아. 괜한 사람 오해하지 말고 꺼져. 이 말을 하며 저희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죠. 정말 화가 났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약이 올라서 아들을 더 낳기 싫었어요. 평생 딸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부적 때문인 건지 제가 아들을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성별을 들었을 때 왠지 아쉬웠어요. 한 번 더 딸이면 시어머니를 제대로 골탕 먹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에게는 계획에 없던 아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니 정성껏 키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시 저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 화목한 가정이 되는 상상도 많이 했죠. 저는 아들을 가졌다고 시어머니께 임신을 하는 도중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동네방네를 뛰어다니셨어요.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말이죠. 저와 남편이 오히려 더 부끄러울 지경이었답니다. 아무튼 저희는 아들을 낳고 이제 다시 단란한 가족 환경이 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많이 사랑해 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저와 남편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저희 딸을 소외시켰고 아들만 바라보았어요. 저와 남편이 옆에서 봐도 제 딸이 많이 불쌍했죠. 딸과 아들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딸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보다 남동생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아들 사진과 동영상을 매일 밤마다 보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는 보려고 하지도 않으시더니 저희 아들은 하루라도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하루 안 보내면 무슨 일 있는 줄 아셔서 부재중 통화를 30통 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아들을 좋아만 하시면 화가 많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딸을 더 돌봐주면 되니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시면서 딸이 받는 피해가 정말 상당했어요. 저와 남편이 바빠서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진해서 저희 딸아들을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집을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죠.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감당하기 힘드신 건가 싶어 얼른 문을 열었죠. 그런데 집안의 광경은 정말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둘 다 어린 아기였는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아들만 아는 채로 잠을 재우고 있었고 딸은 안방 땅바닥 밑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오는 소리를 듣고 안 그래도 너희 잘 왔다. 얼른 니네 딸년 울음 좀 그치게 해봐. 손자 자는데 방해되잖아. 라고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딸은 그곳에서 방치가 되었던 건지 기저귀도 안 간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정말 저와 남편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딸의 기저귀를 갈고 아는 채로 진정시켰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손주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하시나요? 남편도 이번 일로 시어머니께 정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차별도 많이 하셨어요. 항상 고기 반찬은 아들 거였고 딸은 매일 야채만 먹어야 했죠. 그리고 아들이 잘못을 해도 옆에 있던 딸만 혼내셨습니다. 체벌도 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무리 저와 남편이 말려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아들이 할머니한테 다 알려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딸만 갈구시니까 저희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힘들게 컸고 아들은 할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렇다 보니 딸과 아들은 점점 커갈수록 친하게 못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고 딸은 아들 옆에 있으면 매일 할머니한테 혼이 나니까 스스로 멀어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안타까웠죠. 그런데 아들은 할머니가 자신한테 해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뭐라도 된 듯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건 당연했고 길거리에서 자신과 눈 마주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뭘 보냐고 시비를 걸기도 했죠. 저와 남편은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교에서 사고도 치게 되었죠. 친구들을 때리거나 술, 담배도 해서 제가 학교에 많이 불려갔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어른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한테까지 시비를 거니까 경찰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혼을 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합의하는 것도 지쳤고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점점 아들한테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얘가 부모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라며 없는 말을 지어냈고 저희 아들을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불쌍한 연기를 하며 어떻게든 피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애 버릇 고치려면 소년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소년원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사비로 합의금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정도 많이 떨어졌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정반대였던 딸은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전교 회장 출신에다가 밖에서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었죠. 집에서만 침울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을 때도 선생님께서 좋은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1학년 땐 학급 반장을 하고 2, 3학년 때에는 학교회장, 부회장까지 다 한 학생은 저희 딸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잔뜩 솟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 척척 잘해내는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한테 해준 것도 없고 못난 부모인데도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 고마웠죠. 그치만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아진 게 없었고 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성인이 되어도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 대학도 다니지 않아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만취가 된 채로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인 아들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덩치도 크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이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사채업자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대뜸 집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던졌어요. 유리병도 깨지고 식탁도 없고 TV도 넘어뜨리면서 말이죠.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와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들이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물건들을 다 부수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나요?
그때 방에서 눈을 비비면서 아들이 나왔고 그 남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 남자들은 야, 김민호, 너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 라며 저희 아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더 놀라운 건 아들은 그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이번 달 안에 갚을게요. 네? 제발요. 라고 했죠. 아들은 한 번도 누군가한테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을 텐데 너무 쉽게 자신의 무릎을 내어주니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바로 아들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것이죠. 정말 눈물이 났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번에 안 갚으면 안 봐준다 라고 대답을 한 뒤 집을 나갔죠. 저희 집은 온갖 유리 파편들로 거실이 난장판이었고 화분도 잔뜩 부서져서 흙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대체 저희가 왜 이런 짓을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내리쳤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는 너무 놀랐죠. 남편은 아들의 멱살을 잡고 너 언제까지 집안 망신시킬 거야? 너 정말 교도소 가야겠어? 라며 화를 냈고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였어요. 왜? 이번에도 할머니가 처리해 주시겠지. 라며 당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애초부터 아들한테 이렇게 목매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들이 올바르게 자랐을까요? 정말 엄마로서 면목이 없고 이런 아들을 낳은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어요. 아들은 그 말을 하고 집을 나갔고 일주일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제 아들 없는 셈 쳐. 나도 가족 없는 셈 칠게. 앞으로 지나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셋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아들을 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나쁜 부모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예 다른 지역으로 와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시어머니와도 뜸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새 출발을 하는 곳으로 와서 행복해졌어요. 생활이 편안해지고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항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들이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쳤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으니까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딸도 지금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와 남편도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도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은 합니다. 아들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들의 버릇이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사람을 때리거나 나쁜 짓만 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매년 아들 생일마다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한 번도 답장을 한 적이 없네요. 한 번은 죽은 건 아닌가 싶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 살아는 있더라고요. 돈 필요하다는 연락이라도 좋으니 그래도 한번 만나는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못난 부모지만 그래도 핏줄은 끊을 수 없는 건지 보고 싶긴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식들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딸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한을 풀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